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HLB 오늘은 간암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2022년도에 정리된 간암 1차, 2차 치료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원래 예전에 아시죠? 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 오랜만에 이런 정말 이런 제약 바이오에서 요 임상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해보게 되네요. 제가 이 공부 굉장히 많이 했는데 물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제가 참 이런 영상을 찍을 때 좀 그런 게 뭐냐면 이렇게 좋고 요 정도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러면은 참 이 주식하는 게 뭐 편할 수도 있는데 너무 알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감에 좀 실망을 더 많이 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대체 안 나오지 이런 부분도 있고 자 그래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거 보셨죠? 티센트릭 아바스틴이 바로 간세포암 1차 옵션으로 등극을 했어요. 이게 진짜 한 20년 만에 나온 넥사바 이후에 20년 만에 나온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자 소라페닙이죠. 승인 이후 진행성 간세포암 치료 약물이 없었던 상황에서 바로 면역 항암제인 바로 티센트릭 아바스틴 병용요법을 통해서 1차 치료 옵션으로 등극이 됐어요. 자, 2005년 이후에는 한 번도 없다가 갑자기 티센트릭 아바스틴 병용요법이 이제 치고 올라온 거예요. 이게 간암 1차 치료 옵션인 거예요. 1차 치료. 자, 여러분들 뭐 2차 치료가 있고 3차 치료가 있고 4차 치료가 있고 그렇죠. 근데 이게 HLB 같은 경우는 이제 위암이 3차 치료제, 4차 치료제 여기에 들어가요. 그런데 아직 몰라요. 이게 NDA도 지금 뭐 어떻게 돼가는지를 모르고 이제 말을 안 해주니까 뭐 회사에서 말을 해줘야 알죠. 말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런데 3차든 4차든 한다는데 뭐 사실 요거예요. 가장 치료 범위가 넓은 건 1차 치료예요. 이게 사실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HLB 위암 이 치료제가 조금 안 좋긴 한데 근데 특수성이 있어요. 위암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1차 치료제는 어떤 걸 쓰겠죠? 자, 보시면 위암 같은 경우는 1차 치료제로 화학 항암요법을 써요. 그 다음에 2차 치료제로 넘어오고 3차 치료제로 넘어오고 4차 치료제로 넘어오면서 뭐 2차 치료제에서 뭐 옵디보 뭐 이런 거 이제 면역항암제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넘어오는데 결국은 HLB가 3차, 4차 이게 있는데 요게 바로 HLB가 가지고 있는 리보세라닙이 그게 없어요. 어, 먹어도 효과가 또 똑같이 나타나요. 그게 좀 사실 HLB가 좋아요. 그러니까 보통 항암제 같은 경우 한 번 먹으면 다음 차수 치료제에서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리보세라닙을 아시는 분들이 이 약은 분명히 시간만 지나면 무조건 나올 수 있게끔 몸에 문제가 안 생긴다라는 점. 그래서 3차 치료제, 4차 치료제도 되지만 HLB의 리보세라닙은 2차 치료제의 위암 임상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죠. 위암 2차 맞고 3차 맞고 4차 맞고 이래도 사실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임상에서는 제대로 위암 임상에서는 제대로 못 밝혔잖아요. 근데 이거 다시 진행하면 막 3년씩 걸리고 또 천문학적인 돈이 들다 보니까 중국에서 계속해서 어떤 추가적인 자료 받아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건 그거고 이제 2차 간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죠. 자, 여러분들 제가 간암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만 딱 빠르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여러분들께 4월에 이제 드릴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그냥 메이저 세력이 좀 매집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자 여러분들 이게 2차전지 여러분들 아시죠? 배터리예요. 근데 이 배터리 중에 LG엔소라고 GM하고 합작사 바로 얼티엠셀즈의 이 공장 바로 테네시 이 공장에 들어가는 장비예요. 요 수주가 2천억에서 3천억 가량 나올 겁니다. 요 종목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종목 오토인도 미리 보내드렸죠. 자, 이거 지금 이제 법 풀리기 중고차 법 풀리기만 하면 요거 떡상할 수 있다. 근데 그거 지금 상황에서 지금 현대차가 어느 정도 약속만 해주면 요거 떡상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렸고 오토엔이 그 다음에 지금 떡상을 했어요. 3월달에 제가 드렸던 거고 이거 1월에도 나갔었어요. 요 분위기 자체가 정권이 바뀌면 또 당연히 요 정도는 풀릴 거라고 좀 생각해서 보내드렸는데 자, 요 종목 바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얼티엠 셀즈 있죠. 그게 이 공장이거든요. 미국에 지어지는 그 공장에 지금 발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 발주 리스트랑 쫙 있는데 그 리스트에서 지금 확실하게 수주 나온 종목인데 주가 안 오른 거 여러분들께 공시 아직 안 나온 거 그거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건데 이 종목 받으시면 매매하지 말고 보유하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이 종목 3월에 오토엔이나 미래생명자원 이런 거 종목 제가 미리 드렸는데 놓치신 분들 4월 추천주는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위에 있는 번호로 숫자 1번만 이렇게 보내주셔서 이 종목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무료로 진행되는 거니까 무료 아니면 절대로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요즘은 돈 받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무료만 하는 겁니다. 자, 저도 안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요건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다시 HLB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간암 1차, 2차 치료 면역 관문 억제제가 면역 항암제예요. 어디까지 왔을까라는 부분.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의 FDA 기준에서는 3개 용법을 사용하고 있대요. 임핀지 1차, 키트루드 2차 가속 승인 유지를 뒷받침하나라는 부분들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원래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티센트릭 아바스틴 병용요법 있잖아요. 요게 지금 사실 넥사바 소라페닙이 이 간암 시장, 간암이라는 게 참 이 어려운 약 중에 어려워요, 정말. 왜냐면 간암은 나타났다 하면, 그러니까 간암이나 위암이나 폐암이나 다 특성이 달라요, 여러분들. 특성이 다 다른데 폐암 같은 경우는 비소세포 폐암, 요게 진짜 중요해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암이 비소세포 폐암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HLB가 최근에 그런 거 있죠. 비소세포 폐암에 대한 임상에 대한 3상 승인 뭐 요런 거 예전에 기사 났던 거 보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비소세포 폐암이 엄청난 경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임상의 디자인을 한번 싹 봐야 돼요. 누구랑 비교해서 하고 이게 지금 어떤 지표들을 하고 그런 거를 본 다음에 비소세포 폐암 들어가지, 이거 그냥 재료만 크다 하고 들어가면 작살납니다. 비소세포 폐암. 경쟁자들이 워낙에 쟁쟁해서 그걸 이기려면 몇 년씩 걸리고, 이거 비소세포 폐암 나오면 우리나라에서 할 수 없다라고 정도까지 인지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폐암은 특성상 비소세포 폐암이 많고 좀 폐쇄성 폐질환이 많아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이 좀 필요해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위암 같은 경우는 1차 항암제가 어떤 화학 항암제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2차로 면역 항암제가 들어가는 게 훨씬 좋아요. 옵디보라든지 이런 면역 항암제가 들어가는 게 좋아서 2차는 순수 면역 항암제가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병용요법도 쓰고 하는데, 지금 이 위암 같은 경우는 워낙에 1차부터 사람들이 다 병신이 돼요. 이거 1차 치료만 화학 항암제를 맞고 나면 사람이 마탱이가 가요. 그리고 위암이 사실 굉장히 무서운 암인 게 뭐냐면, 위암이 한번 걸리게 되면 위를 절제해야 되는 그런 수술을 해야 돼요. 아니면 이게 위가 진짜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화학항암제까지 쓰는데 위암 고통스러운 요 부분까지 맞으니까 위암이 되는 이런 약들은 면역성이라든지 요런 거를 높여주는 쪽으로 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이제 부작용이 없는 걸로 가야 돼요. 이 이상이나 2차 치료제나 3차 치료제로 갈 때는 부작용과 면역 쪽으로 가야 되는데,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없어서 사실 2차도 쓸 수 있고 3차도 쓸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데이터만 확실하게 뭐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이게 나오기만 하면 그래도 우리나라랑 일본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허가를 충분히 받고, 그거를 아시아에서 허가 받은 그 임상 근거들을 토대로 다시 또 계속해서 이 중국에서 지금 데이터 나온 것처럼 아시아에서 이 데이터를 만들고 그 중에서 글로벌 임상에다가 쭉쭉 이렇게 들이미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위암은 가야 되는 거고, 간암 같은 경우가 참 되게 애매합니다. 1차 치료 옵션으로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근데 2차 치료제가 지금 란셋에 게재가 됐어요. 저는 1차 치료제는, 왜냐면 지금 20년 만에 딱 하나 나온 게 티센트릭 아바스틴 병용 임상이에요. 근데 이게 티센트릭 아바스틴을 이길 정도가 아니면 이거 임상 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귀 질환으로 좀 처리가 됐으니까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굉장히 좀 애매해요. 이게 왜 희귀 질환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약간 간암에서도 조금 특이한 간암 요거를 잡아서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간암 시장을 간암 임상 2상 3상이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간암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시장이 그러니까 기사 쓸 때 누가 이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간암 임상에서 지금 FDA 희귀 질환으로 쓰는데 간암 임상 시장이 뭐 연간 80조다 이 지랄 떤 다음에 FDA 승인 희귀 질환으로 해서 이 시장을 잡는 그런 거 진행된다. 이게 개소리인 거예요. 어떻게 이따위로 기사를 쓰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간암 중에 일부 요거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HLB가 하는 거. 근데 지금 간암 임상 2차 치료제로 들어가는 거 요거 지금 중국에서 데이터 받아 하는 거 있거든요. 요거는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자, 그래서 지금 좀 밑으로 내려가 보면 간암 2차서 가속 승인도 뭐 완전 승인 가능할까 요런 거 있잖아요. 간암 2차 치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확실하게 각광을 받고 진짜 가능성이 있는 거는, 자, 여기 보시면 옵디보 단독요법 가속 승인을 받았는데 통계적 유의성을 1차 평가부터 달성하지 못했어요. 철회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옵디보 여보이 병용요법이 아직 남아있다. 자, 이 옵디보 여보이,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아시아 환자 대상 키트루다 지지요법 요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은 요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경쟁 상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요런 데서 지표가 나오는 걸.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HLB 리보세라닙이 지금 여기 제가 지금 준비를 했는데 간암 2차 임상 3상 결과 세계적 학술지 란셋에 실려 있다. 요런 기사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데 요게 지금 작년에 나온 기사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어떤 내용이 좀 있는 게 바로 이제 3상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 통계적으로 좀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부분. 자, 그래서 밑에 좀 보시면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예요. 지표. 자, 지표가 요 정도 있는데 바로 OS죠. 전체 생존 중앙 기간값. 대조군 대비해서 효과를 입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무진행 생존기간이요. 무진행 생존기간 4.5개월로 대조군 대비 1.9개월 유의미하게 길게 나왔어요. 객관적 반응률도 대조군 대비해서 차이를 보였다. 9.2%. 그러니까 객관적 반응률도 상당히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임상 3상 결과 이 데이터만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으나 이게 아직 중국에서 하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온 것이고 이게 혹시나 어떤 혹시 그런 거 있잖아요. 중국에 사는 건 좀 믿지 못한다라는 그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2차 치료제로서는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좋은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카보잔티닙이 2차 치료제로 경쟁 약물이에요. 그런데 이 카보잔티닙이 유럽에서 간세 포함 승인을 받았고 지난해 1월 미국, 지난해 10월 국내에서도 적응증 획득을 했죠. 그래서 근거 임상을 살펴보면 위약군 여기 보시면 카보잔티닙 10.2개월, 위약군 8개월이니까 2개월 정도의 차이. 그리고 소라페닙 치료만 받았던 환자의 전체 전체 생존 기간 OS죠. 중앙값은 카보잔티닙군 11.3개월, 위약군 7.2개월. 자, 중앙 여기 이제 전체 생존 기간도 이렇게 좋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진행 생존 기간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자, 그래서 두 임상 시험 자체가 다른 조건에서 진행은 돼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차별화된 임상 데이터를 내놓지 못하면 주목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라는 부분. 그래서 원래 여기서 지금 나왔던 것과 어느 정도 비슷한데 지금 객관적 반응률이 조금 더 좋단 말이에요. 여기 객관적 반응률은 안 나와있죠. 객관적 반응률이 좋은 부분을 들이밀 수도 있고, 자, 딱히 카보잔티닙보다 뭐가 좋은지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뭐 중앙 생존 기간 값이 밑에 2달 차이고 위에도 한 1.9개월, 그러니까 2달 비슷해요. 그리고 2차 평가 지표가 2달 정도. 그 여기도 2달 정도요. 2달이 뭐예요? 더 나왔네 여기는 3달. 야, 이게 지금 이 상태로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유의성 비교 P값이 핵심이다 하죠. 이게 P값이 그거예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인지를 밝혀주는 건데 여기에 0.01, 0.05 이 이하로 나오면 이게 통계적 신뢰성을 확보한다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통계적 유의성이 사실 이제 밝히기가 조금 까다롭긴 한데 그 부분만 만약에 정확하게 나온다면 정말 뭐 2차 치료제 나올 수 있는 정도로 데이터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나온다면 가장 빠르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이 뭐 선낭함이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또 조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게 결국은 P값이 얼마 나오냐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지금 검증을 하고 통계 분석 프로세스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넣어서 지금 이제 나올 건데, 자, 그 부분이 또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 또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HLB 간암 임상이나 선낭암 임상 기다리고 있는 제로인 만큼 발빠르게 여러분들께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말씀드린 것은 조금 여러분들께 좀 그냥 기본적인 어떤 지식이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HLB 주주 여러분들이라면 요 정도는 알고 가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